오늘은 우리가 2025년에 발매된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9강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을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언제나 혼자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해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쌤은 늘 얘기하고 있는 거 알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케일은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지리학에서 사회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스케일이라는 것의 정의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첫 문단 첫 줄에서 정의해 주는 것은 중심 소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스케일이라는 건요, 사회지리학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쵸? 자,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 개념 이꼴 스케일이라는 거죠. 스케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스케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스케일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대요. 이게 스케일의 기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은 논쟁적인 개념으로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제 역접의 부사가 떴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요.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첫 문단 첫 줄에서 정의해주는 스케일이 중심 소재인 건 알고 있었지만 과연 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이 사회지리학에서 어떤 개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그쵸? 알 수가 없다기보다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은 지도학적 스케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스케일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도학적 스케일인가 봐요. 지도학적 스케일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지도학적 스케일이라는 건요, 양적 측정 단위라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단위로 나누어 측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이주민의 주거지를 연구한다면 이들의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재현할 때 특정 거리, 도시, 대도시권 등의 스케일을 고려할 수 있다. 질적인 척도로서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스케일 개념으로는 위계적 스케일이 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스케일이 나왔죠. 이번에는요, 위계적 스케일이라는 건데요. 얘는 질적인 척도이고요. 어떤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위에 것도 한번 명확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게 바로 양적 측정 단위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케일 중에서도 이게 지도학적 스케일이 있고 위계적 스케일이 있다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자, 스케일에는요, 지도학적 스케일이 있고요. 위계적 스케일이 있대요. 둘 다 스케일이니까 스케일의 어떤 기능은 동일하겠죠.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는 동일할 겁니다. 자, 위계적 스케일은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질적이고 수직적인 범위를 채택하며 그 범위는 신체, 가구, 지역, 사회, 도시, 나아가 지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예시를 계속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아까 여기 이 문단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그쵸? 가구와 같은 좁은 범위의 스케일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케일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그쵸 여러분? 그럼 이 외에도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학적이고 위계적인 거 말고도 더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지도학적 혹은 위계적 외에도 더 있대요.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하고 차별화해서 명료하게 관찰, 측정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스케일의 기능을 또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3문단 가볼게요.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이다. 여러분, 개념을 논의할 때 중요한 부분이요. 실제 존재 여부라는 거예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물질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자, 여러분,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자겠죠. 자본주의의 생산활동과 조직화는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라고 본다.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요, 스케일이 실제하는 요소라고 본다라는 거죠. 요렇게 연결 지어 볼게요. 이와 다르게라는 거는 이제 대조의 방법으로 글이 전개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거나 스케일에 어떤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이 스케일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구조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라는 건요, 예외, 변수, 문제적 상황을 일컬을 때 많이 뜨는 부사어거든요. 약간 예외적인 상황, 좀 플러스 알파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 그럼 여러분, 이렇게라는 말은 앞말을 받아주는 말이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관점과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 한마디로 구조주의적 관점과는 반대되는 거죠. 이들과는 반대되지만, 이런 뭐뭐하지만이라는 건 대조의 연결어이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여기 위에 민트색과 동일하지만, 그쵸? 이 부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스케일의 본질을 다르게 본대요. 뭔가 본질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 또 있는데 그게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이래요.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스케일이 특정한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재현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념적이다라는 거는 실제 어떤 감각적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우리가 관념적이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스케일에 대한 선험적 의미도 부정하고 스케일의 실제도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험적이다라는 건요, 경험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험이라는 말은 독서집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험 전이라는 거는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경험으로서 알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선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구조주의적 관점인 거죠. 구조주의적 관점은 이 스케일이라는 게 이미 존재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도 부정한다라는 거는 반구조주의적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케일의 실제도 거부한다라는 거는 여기 위에 것과 이제 비교해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주의적 관점인 거죠. 그쵸? 그래서 구조주의적 관점과는 달리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딱 짚어놔야겠네요.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스케일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춘대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적 관점의 관심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스케일이 실제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 여러분, 4번째 문단입니다. 스케일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이다. 더구나 우리의 지리적 상상은 그 자체로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 스케일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공간적 지각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스케일로 조직화된 지리적 상상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실세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 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데에 어떤 영향을 끼친대요. 뭐가요? 스케일이요. 그러면 스케일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지리적 상상인데 세계를 바라보는데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스케일을 통해서 좀 사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실세계에서 실적인 영향력도 행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스케일로 조직된 지리적 상상력이 끼치는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이네요. 예를 들어 예시죠. 도시와 농촌이란 스케일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기술적 진보, 개방성, 다양성, 세련된 문화 등과 연관되었고 농촌은 폐쇄적이고 협소한 공동체 등과 연관되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봐봐. 이게 스케일로 조직화된 지적 상상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의 예시인 거죠.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인식은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에 얽혀 있고 현 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과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이기도 하다. 자, 마지막 오문단입니다. 사회지리학은 상이한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모습이 형성, 전개되는 맥락을 연구한다. 여러분, 이 사회지리학에서 이 스케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스케일은 연구의 대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이다. 여러분, 스케일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어떤 도구화된 수단인 거죠.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 개념의 적용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국제적, 지역적, 사회 변화를 특정한 입지와 장소에 위치시키고 그 입지와 장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변화시키고자 한다. 한마디로 스케일 개념이 사회지리학에서 어떤 필요한 혹은 적용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은요. 그냥 뭐 말이 길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보가 쏟아지고 그냥 그것들이 정리만 되면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쌤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건 주로 서술 방식, 전개 방식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좀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